자, 우리 나눠드린 기출문제 프린트를 볼 거예요. 그런데 맨 뒷장에 지금 41번 있습니다. 요게 이제 출발하는 문제거든요. 그래서 여기 풀고 1쪽 풀고 2쪽 풀고 하면 그것이 표본 평균의 분포, 모집단과 표본 5단원에 대한 얘기가 돼요. 볼게요. 우리가 요게 이제 가장 좀 기본적인 문제고요. 표본의 정의를 필요로 하는 문제인데 많은 분들이 이런 문제를 더 어려워하세요. 정규분포 문제만 계속 접하다가 보니까 41번 보겠습니다. 모집단의 확률 변수의 확률 분포가 다음과 같다. 그럼 A, B를 일단 찾아야 되겠네. 첫 번째 A 더하기 B가 아시죠? 다 더하면 1이 나와야 되잖아요. 여기 6분의 1이 있기 때문에 A 더하기 B가 6분의 5가 된다. 6분의 5가 된다. 두 번째, 자, X제곱의 평균, 제곱의 평균이 3분의 16이라 그랬어요. 얘네들을 다 제곱해서 평균 낸 거. 이렇게 곱한 거. 그것이 3분의 16이다. 즉, 0 더하기 4A 더하기 16B가 요것이 3분의 16이다. 좌우를 4로 약분하게 되면 A 더하기 4B 더하기 3분의 4. 3분의 4? 4B? A잖아요? A 더하기 4B가 3분의 4구나. 다시 얘기하면 6분의 8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어요. 둘을 연립하는 거지. 아래에서 위를 빼면 3B, 아래에서 위를 빼면 6분의 3이 됩니다. 따라서 3B가 6분의 3, 2분의 1이에요. 즉 B가 6분의 1이고 그러면 A는 6분의 4가 되는 거지. 됐다. 거의 됐어요. 자, A가 6분의 4고요. B가 6분의 1입니다. 이제 그래도 아직 몇 단계가 남았구나. X바의 분산을 구해야 되는데 X바의 분산을 구하시기 위해서 제 생각에는 X의 분산을 먼저 구해야 될 것 같아요. 단계는 이러하다. 자, 평균을 구하고요. 제곱의 평균에서 평균의 제곱을 빼면 분산이 나오니까 분산을 구하시고요. 그리고 마지막 X바의 분산을 구하실 수가 있어요. X바의 분산은 어떻게 구하느냐? 표준 편차가 루트 n분의 시그마니까 X바는 n분의 시그마 제곱. 다시 얘기하면은 n분의 분산 이렇게 구하시면 돼요. 순서를 알겠니? 자, 평균을 먼저 구해봅니다. 평균 6분의 0 더하기 8 더하기 4. 평균이 1호구나. 그러면 분산은 제곱의 평균에서 평균의 제곱을 빼시면 되는데 제곱의 평균은 문제에서 3분의 16이라고 줬기 때문에 거기에서 조금 전에 구한 평균의 제곱만 빼주시면 돼요. 3분의 12를 뺀다. 3분의 4가 돼요. 자, 한 번 더. 분산을 구했으면 이 분산을 n으로 나누시면 x바의 분산이 되거든요. n이 20이었잖니? 20으로 나눠주시면 돼요. 15분의 1이 된다. 정규분포 문제에만 익숙해지시면은 요런 문제에 만났을 때 좀 당황하실 수 있어요. 한 번 더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42번. 그래. 이런 문제. 정규분포 문제. 정규분포를 따르는 모집단에서 크기가 9인 표본을 추출했어요. 그것을 표본 평균 X바라고 합니다. 첫 번째. 그럼 X바는 평균이 0이고요. 평균은 그대로 오지. 그 다음 표준 편차는 루트 n 3분의 4. 이렇게 되나봐. 이런 정규분포를 따른다. 이런 문제가 좀 더 익숙하시죠? 이것을 X바라고 하자. 자, 두 번째. 이번에는 정규분포를 따르는 모집단에서 크기가 16인 표본을 또 추출해서 구한 표본의 평균을 Y바라고 하자. 그럼 Y바도 평균이 얼마? 표준 편차가 얼마? 루트 n분의 4분의 시그마 4분의 2 하니까 2분의 1 되겠어요? 이런 분포를 따른다. 괜찮죠? 그런 다음에 요걸 이제 하고 싶은 거야. 당연히 이 상태에서 확률을 구하는 건 어렵고요. 표준화 작업을 해주셔야 돼. 그래서 표준화를 할 거예요. X바잖아요.
얘가 x바기 때문에 x바에 해당하는 분포로 가지고 와서 여기에서 구해볼게요. x바가 1보다 크거나 같다. 다시 얘기하면 z가 1 빼기 0, 3분의 4. 맞아요? z가 4분의 3보다 클 확률을 구해봐. 그쵸? 구해봐. 두 번째, 이번에는 확률인데 어떤 확률이냐? y바가 여기 있어요. y바가 a보다 작거나 같을 확률이에요. 마찬가지로 표준화를 하셔야 됩니다. a에서 평균을 빼고 표준 편차로 나누시면 돼요. 그럼 z로 아이고 미안, 이거 y바 아니지. 표준화 했으니까 z 되죠. 얘가 2a-6이 돼요. 괜찮아요? 누구보다 작고 누구보다 크고 그랬네. 그럼 우리가 전에도 정규분포에서 이런 문제 풀어본 적 있지만 누구보다 작고 누구보다 큰 게 같으려면 하나는 여기 이쪽이고요. 하나는 이쪽 이렇게 돼야 돼. 또는 뭐 이렇게 될 수도 있겠죠. 하나가 이렇게 이거보다 크고 이거보다 작고 이렇게 해서도 같아질 수 있어요. 여하튼 중요한 것은 뭐냐면 여차저차 해서 이 둘의 확률이 같아진다. 반대 방향에 대한 확률이 같아진다는 것은 여기가 1이라면 예컨대 여기가 1이라면 여기는 얼마라는 거? 마이너스 1이라는 거. 이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얘랑 절대값은 같고 부호는 다르다는 거. 그래서 마이너스 4분의 3, 4분의 3에다 마이너스 붙여서 2a-6과 같도록 만들어주시면 된다. 교과서에서는 이 두 개를 더했잖아요. 그 연습문제였나? 기출문제였나? 두 개를 더해서 이제 같다고 놓고 풀이를 보니까 이제 왜 더해요? 교과서 문제였나 봐. 그렇게 질문하신 분들 많았어요. 저는 마이너스를 붙이겠습니다. 양변에 마이너스를 4를 곱해가지고 이쪽으로 넘기면은 따라서 a의 값이 8분의 21 되겠죠. 이렇게 정리하고 맨 앞장으로 이제 넘어가 볼게요. 다란. 자, 43번입니다. 모표준 편차가 14인 모집단에서 크기 n인 표본을 이미 추출. 원래 모표준 편차가 14야. 그러면 표본의 표준 편차는 얼마가 나와야 돼? 이거 구하는 방법은 루트 n분의 시그마 하시면 되죠. 지금까지 10번 넘게 연습을 하신 것 같아요. 보라색 아니고 미안. 얘가 크기가 얼마인지 모르겠으나 모표준 편차 14였고요. 이거 계산했더니 2가 된대. 그럼 아래쪽에 얼마가 돼야 돼? 그렇지, 7이 돼야 돼. 따라서 n의 값은 49가 돼야 돼. 이렇게 하시면 돼요. 괜찮을까? 답은 5번이죠. 넘어가 볼게요. 이제부터는 우리 교과서에서 했던 거랑 비슷한 정규분포 문제예요. 44번. 어느 지역의 1인 가구의 월 식료품 구입비가 식료품 구입비 이것의 평균이 45만 원이다. 식료품 구입비의 평균이 X구나. 평균이 45, 표준 편차가 8인 정규분포를 따른다. 1번 X가 이렇게 45의 8의 제곱인 정규분포를 따른다. 이렇게 쓰겠어요. 자, 두 번째. 여기에서 크기가 16인 표본을 추출해 봤더니 표본의 평균이 어쩌고 저쩌고의 확률을 구해. 이런 문제잖아요. 이럴 확률. 이게 두 번째. 표본을 추출하는 게 두 번째 상황이고 확률을 구하는 게 세 번째 상황이에요. 두 번째 상황을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표본의 크기는 16이고요. 당연히 표본 평균도 어떤 분포를 따르게 되는데 평균은 아마 45일 것이고 표준 편차 루트 n분의 시그마 하시면은 2가 돼요. 이런 분포를 따를 거라는 거야. 괜찮겠니? 3번. 그래서 확률을 구하자. 표본 평균이 44 이상이고 47 이하일 확률을 구하세요. 이런 문제입니다. 표준화를 시켜야 돼. 그치? 45를 빼고 2로 나눠야 돼. 마이너스 0.5부터 2를 2로 나눠야 되네. 1까지. 그림으로 나타내시면 가운데 0이 있을 것이고 여기 1이 있을 것이고 여기쯤에 마이너스 0.5가 있어요. 여기에 해당하는 확률이 0.1915가 되고요. 여기에 해당하는 확률이 0.3413 됩니다. 따라서 두 개를 더하시면 0.5328 5328 이렇게 되나 봐. 답은 2번이 된다.
요거를 생각 없이 그냥 보고만 계셔도 여태까지 몰랐어도 어느 정도 감을 잡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자, 이번 단원의 포인트는 수업 시간에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요거야. 루트 n분의 시그마 요거죠. 계속 똑같은 패턴입니다. 45번으로 가보겠습니다. 전화 상담원이 어쩌고저쩌고 상담 시간을 x라고 하는 거야. 평균이 20분, 표준 편차가 5인 정규 분포를 따른다. 이게 1번 상황이에요. 크기가 16인 표본을 임의로 추출했어요. 이게 2번의 상황입니다. 그랬더니 확률이 이제 3번이 되는데 상담 시간에 표본 평균이 19분 이상이고 22분 이하. 요게 세 번째 상황인 거죠. 자, 첫 번째 상담 시간은 평균 20분, 표준 편차가 5인 정규 분포를 따른다. 크기가 16인 표본을 추출했더니 표본의 평균이 20이고 표준 편차가 루트 n분의 4분의 5인 정규 분포를 따른다. 계속 똑같이 확률을 구하여라. 표본의 평균이 19분 이상이고 22분 이하일 확률을 구하여라. 당연히 뭐부터 해야 돼? 그쵸? 표준화부터 하셔야 돼요. 19, 20, 마이너스 1, 5분의 4, 마이너스 0.8부터 2, 5분의 8, 1점? 맞나? 2가 되고요. 5분의 8 하니까 1점? 5분의 8? 1.6인가요? 계산이 안 되네요. 이렇게 그림으로 그려서 나타내 보시면 여기 0이 있고 마이너스 0.8이 있고 1.6이 있어요. 1.6에 해당하는 게 0.4452 이렇게 나오고요. 0.8에 해당하는 것이 0.2881 이렇게 나와서 두 개를 더하시면 0.7333 이렇게 나온대요. 괜찮겠지? 좋아요. 46번으로 가보겠습니다. 공용 자전거의 이용 시간을 x라고 했어요. 평균이 60, 표준 편차가 10인 정규 분포를 따른다. 이게 첫 번째 상황. 자, 두 번째. 25회 추출했어요. 25회 추출. 표본을 추출했지. 3번. 이용 시간의 총합이 1450분 이상일 확률을 구하여라. 이거는 제가 수업 시간에도 비슷한 문제 풀어본 적이 있는데요. 숫자가 너무 크잖아요. 표본의 평균이 아니고 25회 이용한 표본의 총합이에요. 그럼 표본의 평균은 얘를 25로 나눠주시면 돼. 그치? 25회 동안 이용한 총 시간의 합이 1450인 거니까 표본에 다시 말하면 얘는 표본의 평균이 총합이 1450 이상이니까 표본의 평균이 이상 1 확률을 구하는 것과 같은 문제다. 오케이? 자, 그러면 정리를 해보겠다. 1번 표본 평균이 60이고 표준 편차가 10인 정규 분포를 따른다. 크기가 25인 표본을 이미 추출한다. 그럼 표본의 평균은 어떤 분포를 따르느냐? 60의 5분의 12의 제곱인 정규 분포를 따른다. 좋아요. 3번 확률을 구하여라. x바가 표본의 평균이 25분의 1450이잖아요. 46, 57보다 크거나 같을 확률을 구하여라. 표준화 해주시면 되죠. 얘를 표준화하라. Z로 바꿔라. 57에서 60을 빼고요. 그럼 3 되죠. 그것을 2로 나누어라. 1.5보다 크거나 같을 확률을 구하세요. 여기 0이 있고요. 1.5가 있어서요. 0부터 1.5까지가 4, 3, 3, 2. 그렇다면 이 부분은 0.5에서 0.4332 빼주시면 되죠. 0.06 뭐 하는 거야? 미안해요. 잘못됐네. 어디가 잘못됐냐면 마이너스, 여기 마이너스네. 그러면 보기를 보고 알았어요. 잘못된 거를. 자, 0이고요. 마이너스 1.5가 여기쯤에 있어서 이것보다 컸으면 좋겠다. 여기에 해당하는 게 0.433이고 여기가 0.5고요. 둘이 더해야 되네. 그쵸? 더하시면
0.9332가 되겠다. 큰일 날 뻔했네. 이렇게 답이 3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으로 넘어가서 마저 풀어볼게요. 스캔이 좀 삐뚤게 됐어요. 죄송해요. 47번. 이번에는 마찬가지로 방송시간이 평균이 50, 표준 편차가 2인 정규분포 따른다. 이젠 너무 익숙하잖아, 그쵸? x가 50에 2의 제곱인 정규분포를 따르고 크기가 9인 표본을 추출한다. n이 9야. 그럼 표본 평균은 평균이 50이고 표본의 표준 편차가 루트 9분의 2, 3분의 2가 되네요. 3분의 2인 정규분포를 따른다. 말로 주지 않고 아예 구해야 되는 확률을 식으로 줬다. 친절하네. x바가 49부터 51 사이에 있을 확률을 구하세요. 당연히 표준화를 해가지고요. 49에서 50 빼고 마이너스 1이죠. 얘로 나누면 마이너스 2분의 3, 마이너스 1.5부터 1.5까지 1.5에 해당하는 거 찾아서 2배 하면 되겠네. 0.8664. 친절한 문제다. 괜찮죠? 다음 문제도 크게 어렵지 않아. 계속 똑같아요. 계속 똑같습니다. 평균이 65, 표준 편차 15, 표본의 크기가 25, 68 이상. 좋아요. 1번. 그래도 차근차근 써드릴게요. 평균이 65, 표준 편차가 15인 정규분포를 따른다. 표본의 크기 25예요. 그럼 루트 n분의 시그마 하게 되면 이거 3이거든요. 그러니까 x반은 65에 3의 제곱인 정규분포를 따른다. 이거 서술형 평가 걱정하시는 분들 많아가지고 계속 써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으로 보고만 있지 마시고 본인도 한 번씩 써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3번 확률을 구해라. 표본의 평균이 68 이상일 확률을 구하여라. 여기서 65를 빼잖아요. 그럼 3이 될 거 아니에요. 3으로 나누면 1이 된다고요. z가 1보다 크거나 같을. 그럼 문제 많이 풀었으면 바로 나와야 돼. 하지만 저는 친절하게 그림을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0이고요. 1이고요. z가 1보다 컸으면 좋겠다. 여기에요. 0부터 1 사이에 해당하는 것이 0. 그렇지. 3, 4, 1, 3. 그리고 전체가 1이니까 반쪽에 해당하는 것은 0.5. 0.5에서 0.3413 빼주시면 되겠죠. 0.5에서 0.3413을 뺀다. 0.1587 이렇게 나오나 봐. 괜찮지? 계속 괜찮니? 뭐가 그렇게 괜찮아, 그지? 49번 보겠습니다. 여기는 조금 신경을 쓰셔야 돼요. 우리 수업 시간에 이제 다른 반, 이미 풀어본 반에서 질문이 많이 나왔던 49번이랑 50번. 약품회사가 생산하는 약품의 용량은 구조는 똑같아요. 평균이 M, 표준 편차가 10인 정규분포를 따른다. 물론 M이 주어져 있지 않지만 우린 계속 했던 대로 평균이 M이고 표준 편차가 10인 정규분포를 따른다. 여기에서 크기가 25인 표본을 추출합니다. 당황하지 마시고 N이 25야. 그러면 표본의 평균은 당연히 평균이 얼마고 표준 편차가 루트 n분의 시그마인 5분의 12잖니? 이렇게 되는 정규분포를 따른다는 거지. 자, 그렇게 해서 용량의 표본 평균이 2000 이상일 확률을 원래는 확률을 구하라가 문제인데 얘는 확률이 주어졌어. 그럼 이 확률을 바탕으로 m을 구하라는 거다. 그치? 자, 표본의 평균이 확률 어떤 확률이냐? 표본의 평균이 2000 이상일 이 어디 갔어? 2000 이상일 확률을 구하여라. 하던 대로 하시면 돼. 표준화하면 돼. 2000에서 m을 빼고 2로 나누시면 돼요. 이렇게 해서 확률을 구한 게 0.9772가 나온다는 거야. 그림을 상상해봐. 늘 하듯이. 근데 가운데 0이잖아요. 누구보다 경계를 잡은 다음에 얘보다 크게 색칠을 했더니 0.977이 엄청 크잖아? 그 얘기는 뭐냐면 이 경계가 어디쯤에 있다는 거야? 그치? 여기 되면 얘보다 크면 0.5잖아요. 한 여기쯤 있다는 거야. 얘네가.
여기쯤 있다는 거예요. 여기 어디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체 색칠을 다 했더니 0.977이 나온다는 거야. 그런데 우리는 알고 있지. 여기 색칠하면 얼마라는 거? 0.5. 따라서 이쪽에 해당하는 게 얼마냐면 0.4772가 된다는 거지. 4772? 너무 좋은 숫자잖니? 여기 있잖아. 4772의 짝꿍이 누군지도 우리 알아요. 그렇다고 해서 여기가 2라고 쓰지는 마세요. 왜냐면 2가 아니라 그치? 0의 왼쪽에 있으니까 마이너스 2라는 거지. 그래서 주어진 경계가 우리가 이렇게 표준화를 시켜놓은 이 경계가 얘가 마이너스 2라는 거야. 괜찮으시죠? 2000 마이너스 m이 마이너스 4다. 따라서 m의 값이 넘어가면 200 4가 되더라. 잘했어요.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비슷하죠. 50번 문제. 얘도 마찬가지로 확률이 주어져 있어요. 골치가 아파, 그지? 해볼게요. 구조 자체는 똑같다. 1번 평균이 m이고 표준 편차가 3인 정규 분포를 따른다. 크기가 n인 표본을 추출합니다. 어머, 크기 안 나왔어. 크기가 n인 표본을 추출해서 x바의 분포, 물론 좀 지저분하긴 하지만 구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루트 n분의 시그마 해가지고 구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3번, 그래서 확률을 구하라고 했더니 그게 8664가 나왔대요. 괜찮아, 할 수 있어요. 하던 대로 하시면 돼. 다소 지저분하지만 하던 대로 하시면 됩니다. 얘를 확률이 주어져 있지 않다라고 생각하면은 얘를 표준화를 먼저 시킬 거 아니에요. 표준화 시키자. 평균을 다 빼야 돼. 평균을 빼야 돼. 할 수 있지. 없어지고 깔끔해진다고요. m을 빼고 마이너스 0.5가 남아있는 상태인데 얘를 좀 지저분하긴 하지만 표준 편차로 나누세요. 이 표준 편차 말이에요. 괜찮죠? 여기 z로 변하고요. 여기서도 m을 빼고요. 0.5만 남은 상태에서 루트 n분의 시그마로 나누세요. 그렇게 해보면 우리가 알 수 있어. 표준화를 시켜봤더니 z의 좌우가 부호는 다르지만 모양이 같다고. 절대값이 같다고요. 그래요? 그러니까 여기가 0이고 예를 들어 얘가 여기면 얘가 여기구나. 이 길이가 같겠다라는 걸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다라는 거지. 괜찮지? 그리고 여기 전체가 0.8664래요. 그럼 우리는 안다고. 뭘 알아? 반쪽은 얼마라는 것을? 반쪽은 0. 여기가 8664였으니까 4, 3, 3이라는 것을 우리가 안다고요. 그래서 이 경계가 얼마인지도 구할 수 있는데 그것은 바로 1.5라는 거예요. 얘가 1.5라는 거야. 다시 얘기하면 이게 뭐라는 거야? 1.5라는 거야.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됐지? 이제는 뭐 산수지. 루트 n분의 3분의 0.5가 1.5래요. 약분돼요. 3으로 약분됩니다. 그래요? 그리고 여기 정리하시면 3분의 루트 n이 돼. 넘기면 3, 3은 9가 돼. 따라서 루트 n은 9가 되고 n의 값은 81이 되는 거지. 이렇게 모집단과 표본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얘가 이제 잘 안 되면 얘들아 영상을 틀어놓고 멍하니 보세요. 보다 보면 모든 문제 푸는 방법이 다 똑같거든요. 밑에 이제 49, 50번 좀 다르다고 하지만 그래도 모집단에 대한 정보, 표본 평균에 대한 정보, 확률 구하는 이 폼은 완전히 똑같아요. 이 루틴이 똑같기 때문에 멍하니 한번 보시고 풀어보시고 하면 이해가 좀 되시지 않을까 싶어요. 모평균의 추정도 빨리 만들어서 올려드릴게요.